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일반 면역 주사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맞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예방 주사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특수 면역 주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수 예방 주사는 일반 사람들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더 맞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폐구균 접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 폐구균 중에 어린아이들이 맞는 것이 프레브나 13이라고 그래서 13가지 예방접종을 균에 대해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많아서 60세 이후에는 23가지 균종이 있는 그런 뉴모백스 23라는 그런 예방접종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이 폐구균 예방접종을 더 맞아야 된다는 거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이 폐구균은 보통 2개월에서 보통 한 2세까지 대개는 끝냅니다. 그리고 늦어도 만 5살 되기 전에는 다 이것을 끝내야 되는데, 그러나 특별히 어떤 병이 생겼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폐구균이 이 5살 이후라도 또 60살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 폐구균 예방주사를 더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비장하고 관계했습니다. 우리 비장이 보통 이 왼쪽에 있는 위 바로 밑에 있습니다. 위 바로 밑에 사실 췌장이 있고 그 췌장 끝에 이 비장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비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몸의 면역을 관장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 비장에서 나오는 물질로 인해서 이 세균이 보통 백혈구가 이 세균을 잡아먹기 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비장이 기능을 상실했는 그런 사람이면 이제 세균이 있어도 이 백혈구가 쉽게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폐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세균 감염이 더 쉽게 걸린다는 거죠. 이 비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비장이 터졌다든지 또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또는 수술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비장을 드러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장 손상으로 이런 비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장이 아직도 붙어 있는데도 비장이 기능을 상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시클셀 아니미아라는 그런 주로 흑인들에게 그것이 많은데요. 거의 흑인들 100명 중에 8명 꼴이 이 시클셀 유전 인자를 타고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모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중에 약 25% 정도가 이 시클셀 아니미아를 앓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시클셀 빈혈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면역도 약해져 가지고 이 적혈구가 낫같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렇게 해서 기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것이 비장에 가서 자꾸 쌓입니다. 비장에서 그것을 쌓이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비장을 망가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한 2살 지나면 그런 아이들은 비장이 벌써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페니실린이라든지 이런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먹어야 되고 또 이런 폐렴균을 예방접종을 따로 더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성 심장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또 균이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만성 심장병도 이 폐렴균 예방접종을 더 맞아야 되고요. 만성 폐질환, 천식이라든지 이 COPD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만성적으로 이 폐가 자꾸 확장되고 이 기관지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데 이런 스테로이드를 많이 치료한 사람들이 결국은
결국은 면역이 약해져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폐렴 예방접종을 엑스트라로 더 맞아야 됩니다. 당뇨병으로 인해서 면역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런 폐렴 예방접종을 더 맞아야 되고요. 60세 이상인 사람은 일반 사람들도 누구든지 이제 이 폐렴 예방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제 나이가 들면 다 모두 이 폐렴균에 대해서 약해지고 폐렴으로 이 간인기에 걸렸다도 폐렴으로 죽고 또는 독감에 걸려서도 폐렴으로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예방접종 중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개에게 물리면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는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 개에게 물렸을 때 개가 집개냐 들개냐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개 같으면 항상 우리가 이 수의과에 가서 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미리 맞았기 때문에 그런 집게에 물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광견병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들개에게 물렸다든지 또는 길에 그냥 돌아다니는 개는 미친 개인지 광견병에 걸린 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서 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에게 물렸을 때 특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파상풍 예방주사를 다시 맞아야 됩니다. 개에게 물렸는데 파상풍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보통 거의 한 달에 걸려서 이렇게 5회를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광견병 주사가 주사도 부작용도 많고 또 아픕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광견병 예방주사는 만일의 경우 혹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맞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 이빨의 사이에 있는 잡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잡균들에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환응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항생제를 바르고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생동물에 물렸을 때 이 광견병이 또 많이 생깁니다. 가장 많은 것이 너구리인데요. 야생동물 중에 93%가 너구리에게 물려서 이 광견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 십몇 년 전에 이 너구리에게 물려서 우리 쓰레기통에 있는 너구리를 제가 잘못 건드려서 물려서 저도 이렇게 한 달에 걸쳐서 이렇게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고 파상풍 예방주사를 다시 맞고 항생제를 썼죠. 그 외에도 이제 이 여우라든지 들개, 카요리, 박쥐 이런 것들이 광견병을 많이 일으킵니다. 가끔 드물게 광견병을 일으키는 동물들이 있는데 다람쥐나 쥐 또는 두더지라든지 스컹크 이런 것들도 가끔 드물게 광견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견병에 안심해도 되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새에게 물렸다든지 거위에게 물렸다든지 오리, 뱀에게 물렸다든지 물고기 이런 것은 물론 다른 병도 생길 수 있지만은 광견병에 관한 한 우리가 안심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들도 이런 광견병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이 카운티에서 또는 이 시티에서 이 광견병 예방 백신을 음식에 넣어 가지고 이 덜에 이렇게 뿌리는 그런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장티푸스가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주사 말고 이렇게 먹는 것도 있습니다. 비보티프라는 것이 있는데 6세 이상 가능하고요. 이것은 경구용으로 장티푸스를 예방하는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보통 첫날 맞고 3일 후에 맞고 5일 후에 맞고 7일 후에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4회를 맞게 되는데 이것을 먹을 때 찬물을 써야 됩니다. 더운 물로 마시면 안 됩니다. 약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37도 우리 몸 온도보다 더 찬 그런 물로 이 비보티프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씹지 말고 삼켜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지에 가기 일주일 전에 끝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콜레라를 특별한
선교지에 갈 때는 이 콜레라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요. 또 아프리카라든지 밀린 지방에 갈 때는 브라질 같은 그 아마존 지역에 갈 때는 이 황열을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질은 주사가 아니고 먹는 것으로 예방하는데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경구용 약이 있는데 이것은 매일 먹는 약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것이 더 편리한 것 같지만은 어떤 말라리아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그런 예방접종을 먹는 경구용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것은 선교지에 가기 일주일 전에 시작을 해야 되고 매일 먹는 그런 약은 보통 선교지에 가기 2, 3일 전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한 예방접종은 특수한 병 또는 이 특수한 지역에 갈 때만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방접종은 아주 비싸고요. 보통 일반 클리닉에는 이 황열 같은 이런 예방접종이 광견병 같은 이런 예방접종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이라든지 또는 이 공항 에어포트 메디컬 서비스 이런 데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예방접종은 되게 더 쌉니다. 그러나 이 특수한 예방접종은 주사가 비쌉니다. 가장 사실 가치는 가장 값어치가 있는데도 가장 싼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피인데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생명이 영원히 사는 그런 예방접종을 여러분들도 다 받으시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